안녕하십니까. 오라클 클라우드의 새로운 소식을 쉽게 전달해드리는 OCI 읽어주는 곰돌스의 8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이번 주도 역시나 진행을 맡은 자바 읽어주는 남자 아빠곰이고요. 네, 베어메탈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수아빠입니다. 네, 곰돌이입니다. 예,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날이 네. 정말 좋은 한 주였습니다. 겨울만 하면 비가 와서 선선하고 너무 덥지 않은 날들이 지속이 되었는데요. 화창한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기다리는 소식이 있어서 그런지 날이 좋은 걸 못 느끼고 지나가 너무 아쉽네요.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봄, 가을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좋은 날씨의 6월 마음껏 만끽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라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OCI 인프라와 관련하여 블록 스토리지 서비스에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소식이 묶여서 곰돌이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곰돌이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곰돌이입니다. 이번에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내용으로 블록 볼륨에 대한 성능 옵션이 추가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좀 확인해 보면요. 블록 스토리지의 성능에 관해서는 오라클이 코어 인프라 중에서도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기 위한 조건에 안정적이고 뛰어난 성능의 스토리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오라클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OCI의 가장 경쟁력 있는 부분이 이 블록 스토리지 성능과 가성비인데요. 블록 스토리지 가성비는 여전히 OCI가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최근에 경쟁사들이 최신의 고성능 스토리지를 앞다퉈 내놓고 있기 때문에 가성비를 떠나서 최상의 성능 옵션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은 제공사마다 인프라의 세대 전환마다 순서가 뒤집힐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블록 스토리지 울트라 하이 퍼포먼스 옵션을 발표함으로써 뛰어난 가성비와 함께 그 선택의 다양함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많은 요구사항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6년 OCI Gen2 클라우드 발표 초기에 블록 스토리지 인프라는 전체가 SSD로 구성된 고성능의 스토리지를 IOPS와 스루풋의 성능을 보장하는 형태로 제공해 왔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밸런스드 퍼포먼스 형태인데요. 아직도 인스턴스 생성하거나 볼륨을 만들 때 이 옵션이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이후에 하이어 퍼포먼스 옵션하고 로어 커스트 형태로 성능 기준으로 바뀐 것이 2019년도에 도입된 볼륨 퍼포먼스 유닛 퍼 기가바이트, 그러니까 VPU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단순성은 유지하면서 스토리지 성능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앞서 여러 방송에서 컴퓨트가 소개될 때 플렉시블 쉐이프를 자주 언급드렸는데요. 스토리지도 마찬가지로 성능과 사이즈를 유연하게 조절하는 이런 방식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유연성을 제공하는 이유는 선택 계층이 분리되고 다양화되면 그 사이를 옮겨가는데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하거나 적용을 위해서 디태치, 어태치와 같은 단절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 연속성을 위해서는 단순하고 유연해야 되겠죠. VPU 설정을 조정하면 동적으로 IOPS와 스루풋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워크로드에 맞는 스토리지 옵션을 선택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VPU를 잠시 살펴보면요. 기가바이트당 용량에 대한 비용은 0.025 기가바이트 퍼 기가바이트 일정하고요. 성능에 대해서 단위당 0.0017 기가바이트당 가산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로어 코스트를 선택할 경우에는 VPU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용량에 대한 비용만 발생하고요. 성능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고 볼륨당 최대 3000 IOPS로 제한해서 제공이 됩니다. 성능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블록 디바이스 스토리지를 사용할 때는 이 옵션을 사용하고요. VPU를 단위가 10단위로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10VPU의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밸런스드 퍼포먼스입니다. 최초의 성능 옵션이 없을 때 제공한 이 기본 스토리지와 동일한 가격인 0.0425 기가바이트당 이 가격은
기본 용량 기준으로 0.025 플러스 10 곱하기 0.0017이 적용된 이런 형태죠. 마찬가지로 하이어 퍼포먼스의 경우에는 0.025 per 기가바이트 가격당 20 곱하기 0.0017 이러한 형태로 계산이 되는 형태입니다. 이번에 소개되는 울트라 하이 퍼포먼스는 성능 옵션을 기존에 20VPU까지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을 120VPU까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성능은 각 단위별로 선형적으로 확장 비례해서 증가하고 120VPU를 선택했을 때 볼륨당 최대 IOPS는 30만 IOPS, 스루풋은 2.68GB/s이 제공되는 거죠. 활용례를 한번 살펴보면요. 성능에 대해서 성능 옵션이 많지 않았을 경우에 단일 볼륨으로 하이어 퍼포먼스 이상의 성능을 요하는 경우에 두 가지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로컬 NVMe를 사용하는 그 덴스 IO 인스턴스를 사용하거나 볼륨 여러 개를 LVM 형태나 소프트웨어 레이드 형태로 스트라이핑해서 IO를 늘리는 방법입니다. 덴스 IO의 경우에는 고객 관리형 장치이기 때문에 NVMe 카드에 대한 내결함성 구성을 위해서 고객이 별도로 설정하거나 관리를 해야 되고요. 이것이 또 여러 인스턴스가 공유해서 쓰고 있는 형태가 된다면 관리적인 복잡성이 더해집니다. LVM이나 소프트웨어 레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정을 직접 해야 된다는 것과 여러 볼륨에 대해서 관리를 별도로 해야 되는 복잡성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럴 경우에 UHP, 울트라 하이 퍼포먼스를 이용할 경우에 이런 복잡성이 매우 단순하게 구성될 수가 있고요. 백업 등과 같은 관리적으로도 매우 단순해지는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와, 좀 상전벽해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초기 이제 인스타그램 설계에 관련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EBS에서 I/O 성능 때문에 소프트 레이드를 구성하고 뭐 이렇게 사진들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거를 갖다 저장을 하고 뭐 그랬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 밸런스드 퍼포먼스 경우에는 성능도 좋고 가성비도 괜찮을 것 같아서 굉장히 인기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다양한 성능 옵션이 추가되면서 한동안 이 옵션 사용하는 사람들 꽤나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밸런스드 퍼포먼스가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오랫동안 이 가성비하고 안정적인 성능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왔었죠. 근데 이걸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카더라 통신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지금 소개되는 이 120VPU까지 이 옵션은 사실상 서막에 불과한 것 같아요. 듣기로는 지금 원래 내고자 하는 목표는 지금 여기에서 한 4분의 1도 못 왔거든요. 이 성능에.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지금 먼저 출시한 게 지금 페이지 1이고요. 페이지 2에 성능이 아마 어마어마한 성능이 곧 아마 출시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 날 일은 거의 없겠네요. 네. 예, 이어서 두 번째 주제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두 번째도 제가 설명을 이어서 드릴 텐데요. 인트랜짓 인크립션은 전송 간의 암호화를 지원하는 기능인데요. 이게 베어메탈에서 적용됐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풀어서 좀 살펴보면요. 블록 스토리지의 비전송 간의 데이터, 즉 저장된 데이터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오라클 매니지드 키 방식 또는 선택에 따라서 고객의 커스터머 매니지드 키 방식으로 암호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송 중인 데이터의 암호화는 하이퍼바이저의 파라버추얼라이즈드 기능, 이 방가상어 계층에서 암호화 처리와 복호화 처리를 해주었기 때문에 VM의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이 기능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베어메탈 경우에는요, 인스턴스와 블록 볼륨 간의 파라버추얼라이즈드 연결이 아닌 아이스카시 타겟으로 직접 연결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하이퍼바이저가 없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소개되는 이 기능은 하이퍼바이저가 없는 이 베어메탈에서 아이스카시 타겟으로 연결된 볼륨 사이에
전송 중에 데이터 암호화를 지원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원되는 베어메탈 서버 종류는 현재 BM 스탠다드 E3 128 그리고 BM 스탠다드 E4 128 이 두 가지 형태의 서버가 지원되고 있고요. 암호화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은 어드밴스드 인크립션 스탠다드 AES 256비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어메탈 인스턴스의 암호화는 기본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왼쪽에 그림에 보이는 VM처럼 이 선택적으로 옵션을 지정해서 선택해서 확인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옵션이 지금 따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참고로 유의할 점은 6월 8일 이전에 생성된 부트 볼륨이나 어태치된 블럭 볼륨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생성하는 볼륨은 당연히 이 기능이 활성화되겠지만 기존의 부트 볼륨이나 블럭 볼륨에서 전송 중 암호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한 번의 디태치와 어태치를 해줘야 된다라 그래야지 활성화된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블록 스토리지와 관련된 두 가지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오라클에서는 엔터프라이즈에서 좀 요구되는 그런 보안 이슈나 이런 것들은 참 잘 구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어서 민수아빠님께서 펑션스 APM 관련된 두 가지 소식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OCI 펑션과 관련된 업데이트는요, 민수 아빠가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OCI 펑션 서비스가 지원하는 Node.js, Go, 루비의 언어별 지원 버전과 관련된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OCI 펑션 서비스는요, 아마존 람다 서비스와 같은 폴리그라스 서버리스를 구현하는 서비스입니다. OCI 펑션은요, FN이라는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개발됐는데요. FN은 다양한 언어로 서버리스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FN SDK를 제공합니다. FN SDK를 이용하면 다양한 언어의 기본 코드 생성, 파일 레이아웃, 빌드 환경 구성과 효과적으로 더커 이미지를 만드는 더커라이제이션 환경을 구성할 수 있는데요. FN SDK는 여러 언어와 버전으로 런타임을 구성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현재 FN SDK가 지원하는 언어로는요, 자바, 파이썬, 고, 루비, 노드.js가 있고요. 이 중에서 FN SDK가 노드.js로는 14버전을, 고로는 고 언어에 대해서는 1.15 버전을, 루비는 2.7 버전을 새로 지원한다는 업데이트가 이번 업데이트의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요, 애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모니터링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모니터링 서비스는요, OCI가 제공하는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성능 모니터링 서비스입니다. OCI에서 제공하는 에이전트, 자바 에이전트를 자바 애플리케이션에 설치하면요,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구동하는 서버의 인프라 매트릭, 그리고 자바 애플리케이션 성능 매트릭과 같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OCI 애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모니터링을 이용해서 보시는 바와 같은 기본 인프라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고요. 애플리케이션의 콜 스택을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개의 서비스가 연속적으로 실행되는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연속 트래킹도 가능하고요. 이런 연속적인 트레이싱을 통해서 그런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성능 병목이 어딘지를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기능 외에 이번 주에는요, 전체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능 이슈를 고려해서 자바 애플리케이션의 일부 데이터만을 수집하는 샘플링 기법이 적용됐다는 것이 첫 번째 업데이트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JFR과 통합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이 두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JFR은요, 자바 플라이트 레코더라는 상용 분석 툴인데요. 자바 퍼포먼스 모니터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JFR에서 분석 가능한 형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JFR로 자바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는 환경을 분석 툴에서 재현하고요. 그리고 그 환경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JAX RS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모니터링하는 에이전트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는데요. JAX RS는 자바로
RESTful API를 구현하는 자바 표준체입니다. 자바로 만든 마이크로 서비스를 모니터링하는 기능이 개선됐다고 보시면 되는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그 OCI의 자바 퍼포먼스 모니터링과 관련된 업데이트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앞부분에 이제 그 펑션 설명하시면서 FN 설명을 좀 주셨는데요. FN이 이제 오픈 소스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안 쓰시더라도 필요하시면 온프라미스에서도 이제 OCI의 펑션을 구현해서 사용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온프라미스에서 서버리스 구현해서 쓰시다가 이제 OCI 클라우드 넘어오시면 그 구현하셨던 걸 그대로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 소식은 오퍼레이셔널 인사이트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베어메탈님께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베어메탈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앞서 아빠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퍼레이션스 인사이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전 OCI 읽어주는 곰돌스의 첫 번째 소식에서도 잠시 설명이 되었었는데요. OCI 오퍼레이션스 인사이트는 오라클 호스트 인스턴스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제 작동 상황에 대한 상세 추적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커패시티 플래닝 쪽을 보면은요, 등록된 여러 데이터베이스들의 CPU, 스토리지, 메모리, I/O 같은 이런 상세 성능 정보에 대한 기록을 한꺼번에 볼 수가 있고요. 또 뭐 75%가 넘는 높은 자원 사용량의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것들인지, 또 반대로 25% 미만의 낮은 사용률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이러한 것들 등등을 간단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30일 성능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또 앞으로 어떻게 자원 사용량이 늘어날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라클 SQL 그 웨어하우스의 경우에는 CPU, I/O 기준으로 이제 탑 SQL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SQL 리스판스 시간 분석 등의 SQL 성능 정보들도 같이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러한 통합 오퍼레이션스 인사이트 화면에서 등록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검색을 이제 필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 하단에 필터스라는 항목에서 데이터베이스 네임 호스트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데이터베이스 이름과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호스트 네임을 선택해서 필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설명드린 오퍼레이션스 인사이트 기능은 아쉽게도 Always Free 영역에서는 제공하지가 않고요. 거기서 제공되는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적용이 안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거나 또 생성된 DB에 대한 추후 설정 변경을 할 때 이 Always Free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해당 항목이 내용이 이렇게 빠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일반 유료로 제공되는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처럼 오퍼레이션스 인사이트에 대한 내용이 이네이블 되거나 하는 그런 메뉴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좌측과 우측을 보면 이제 Always Free 같은 경우에는 OCPU 하나, 그 다음에 기본적인 스토리지 20기가를 제공하는 거라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 무료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용량인 것 반면에 제가 오른쪽에 만들어 놓은 샘플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요, OCPU 카운트가 2개로 늘어나고 스토리지도 1테라로 늘려서 이 두 가지의 이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가 서로 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기능이 이제 이네이블 되어 있어야지만 이 내부 데이터를 수집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오퍼레이션스 인사이트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 다양한 분석들을 수집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난 6회차에 암과 관련돼서 해당 프로세서 기반의 새로운 OCI 서비스가 나왔다는 주제로 세 분의 곰돌이
께서 이제 상세하게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도 관련한 새로운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곰돌이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곰돌이입니다. 암 기반의 암페어 A1 컴퓨트 베메탈 쉐입이 출시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이번 소개는 아주 짧게 한번 훑고 마치겠습니다. 암 기반 컴퓨터 쉐입에 대해서는 2주 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6회 방송 때 특집으로 자세히 소개시켜드렸죠. 당시 먼저 출시된 VM 플렉스블 쉐입에 대해서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코어 시간당 0.01달러로 제공하는 최고의 가성비와 활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습니다. 이번에 베어메탈까지 선택 가능해짐으로써 더욱 폭넓은 선택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80코어 투소켓으로 구성된 베어메탈 인스턴스는 총 160코어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CPU와 메모리 가격은 VM과 동일하게 같은 비율로 그대로 160코어에 적용되어 동일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실행을 한번 해봤는데요. 잘 동작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 윈도우 OS의 경우에는 ARM 기반의 이미지를 아직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방송 5월 4주차 6회분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그 MySQL과 관련된 새로운 소식으로 베어메탈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다시 베어메탈입니다. 저도 오늘은 좀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ySQL의 백업 앤 리스토어 관련한 이 잔잔한 추가 개선 사항이고요. MySQL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동 또는 이제 수동으로 백업받은 백업본을 가지고 얘를 다시 이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MySQL DB 시스템 데이터 저장소를 더 큰 크기로 이제 변경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기존에 백업받았던 것보다 크게 용량을 확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스토리지 요구사항에 충족하는 새로운 확장된 용량의 DB 시스템을 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러한 짧은 내용입니다. 저는 이렇게 짧게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금주 마지막 소식으로 이전 회차에서 간략히 언급드린 자바 매니지먼트 서비스와 관련해서 민수 아빠님께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3월 말에 제한적으로 공개한 OCI 자바 매니지먼트 서비스가요. 오라클 클라우드의 모든 리전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완전 일반 공개됐다는 소식입니다. 자바 애플리케이션의 내부 정보를 모니터링하고요. 관리하는 용도로 JMX를 많이 사용합니다. OCI에서 제공하는 자바 에이전트 자르 파일을요. 관리하고자 하는 자바 애플리케이션의 클래스 팩스에 추가하고 기본 설정을 하면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JMX 관련된 모든 정보를 OCI 자바 매니지먼트 서비스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서버도 필요 없고요. 최근에 클라우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은 그 수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바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JMX 모니터링을 하고요. 관련 데이터로 분석 환경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OCI 자바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 설명을 듣고 궁금하시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질문을 꼭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OCI 읽어주는 곰돌스 8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CI 읽어주는 곰돌스가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OCI 읽어주는 곰돌스의 아빠곰 베어메탈 민수 아빠, 곰돌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어요. 네.